안녕하세요. 경통이팡 윤희숙TV 윤희숙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주말 동안 굉장히 많은 언론이 한명숙 위증교사 사건 이거를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 사건의 앞과 뒤 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오늘 요즘 방송을 누비는 아주 귀한 손님, 우리 윤희숙TV 최연소 게스트이자 자칭 전지현 같은 미인 전지현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자, 인사. 안녕하세요. 전지현 변호사입니다. 예, 최연소 게스트, 45살의 최연소 게스트. 오늘은 이제 윤희숙TV 나온다고 제가 빨간색 옷을 맞춰 입고 나왔어요. 오늘 한명숙 위증교사 사건의 문제점이 뭐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잘 쪼개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완전 프로 게스트세요. 제가 좀 예. 제가 그래서 사실 우리 전변께 좀 여쭤볼 것들을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우리 정치계에서는 이 민주당에 지금 우리 청와대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 한명숙이라는 분, 전 총리죠. 이분에 대해서 굉장한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그 남편도 이 정계 대부이고, 이분들의 대부이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이분들이 뭔가 구하려고 했던 것은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이게 이제 궁금증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자체의 대충의 개요가 어떻습니까? 2010년 4월에 일이 터졌어요. 이게 사기죄로 복역 중인 고 한만호 씨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한신건영? 예, 한신건영 맞죠? 건설사 대표인 거죠? 네네. 이분이 이제 업체 부도가 나면서 이제 구속이 됐는데, 그때 한명숙 전 총리는 우리나라 정치계의 데모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한테 9억 원을 줬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를 하거든요. 돈을 받은 거는 2007년, 그죠? 네, 예, 총리 딱 마치자마자 2007년. 국회의원 예. 신분으로 돌아갔을 때, 예. 그게 뭐 경선자금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제 2007년에 받았는데 세 차례 걸쳐서 받았다 그랬는데, 뭐 아파트 앞에서 뭐 도로에서 받고 방에서 받고. 뭐 그렇게 받았다 그래요. 뭐 놓고 갔다 그러고 차 뒤에 묻히고 받았다 그러고. 그런데 이제 이게 1심에서는 인정이 안 됐어요. 무죄가 났다가 최종적으로 2심, 3심에서는 9억 원 다 받은 거 맞아 이렇게 결론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 뭐 2년 실형 사시고 2017년에 만기 출소하셨던 사건이 그거죠. 근데 그걸 보면 증거가 완전 빼박 증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 1억짜리 수표가 그 여동생 전세금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여동생하고 한만호 씨의 어떤 관계를 볼 때 중간에 한명숙 전 총리가 없었으면은 이게 뭐 건네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뭐 그렇게 봤고, 그 다음에 그 비서가 2억 원 한만호 씨한테 돌려줬던 그런 돌려준 것까지. 예, 돌려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전달했다는 장소가 충분히 이렇게 뭐 납득이 갈만하다 뭐 그렇게 봤었어요. 법원에서는. 그래서 그 판단이 1심하고 2심, 3심하고 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을 때는 이 정도 증거는 거의 되돌릴 수 없는 증거다. 그런 거죠? 그랬던. 그렇게 봐야죠. 근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박범계 장관. 박범계 장관. 박범계 장관이라는 분이, 한명숙 직접 구하기가 아니라 그 수사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 위증교사가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태도가 조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명숙 전 총리를 언급하기 시작한 거는 작년 5월경이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뭐 재조사를 촉구를 하고 나선 게 작년 5월인데 그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는 법정에 섰던 증인들이 내가 그때 한만호 씨가 뭐 이렇게 한명숙 전 총리한테 돈을 준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했던 그 증언은 검찰이 시켜서 한 거다 이런 진정을 넣었던 거예요. 최모 씨라는 사람이 그런 진정을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입장이 나오고, 또 이제 한모 씨라는 사람이 나도 그 압박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계속 이 사건이 줄줄이 터졌는데, 그때 김태년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은
당시 원내대표였어요.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농단의 피해자, 그다음에 2년간 억울하게 뭐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억울하게. 얘기는 뭘 하겠어요. 판결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조사해야 된다. 억울하다. 이런 뉘앙스로 분명히 들렸는데 최근에 좀 입장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라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확인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그래서 확인하고 나면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중대범죄수사청이 됐건 아직 검찰 개혁 안 끝났다 그러잖아요. 김영민 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SNS에 올리고 있는데 향후에 자기들이 추진할 어떤 검찰 개혁의 원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는 우리는 아직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자기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것을 위한 원동력으로 지금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게 안 된 거잖아요. 그죠? 박범계 장관이 의도했던 대로 풀리지 않은 거죠.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은 검찰이 시켜가지고 내가 법정 가가지고 거짓말했다는 사람이 최 씨, 김 씨거든요. 근데 최 씨는 진정까지 넣었던 사람인데 아 사실 나 검찰이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이러고 말을 바꿨어요. 근데 이 김 씨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아 난 검찰이 시킨 거 아니라 내가 알아서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다음에 이게 일부 매체에서 이거를 집중 보도를 한다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기사가 나오고 방송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그걸 훑어봤는데 그냥 당시 어떤 법정 기록 가지고 검사들 말이 지금하고 그때랑 다르네 이상하지 않아? 그냥 뭐 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검사가 이렇게 수사를 할 때 당시에 영상 녹화한 그 CD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영상 녹화 CD 당시에 변호인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검사가 이 침팬지가 아닌데 내가 이거를 막 회유하고 압박을 하고 이렇게 시키는 거를 영상 녹화했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이게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2015년에 이 여동생한테서 전세금으로 이 수표가 나왔고 또 비서가 2억을 돌려주기까지 했고 이 정도면 뭐 완전 빼박진 건데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아 이것은 무죄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김태년 대표도 이거 재조사해야 될 만큼 이거는 판결이 잘못됐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고 이렇게 판결을 완전히 부정하고 계속 한명숙 구하기 지금은 또 위중교사 이 혐의까지 걸고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변호사로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지금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그 당시에는 제가 사실 잘 몰랐어요. 지금 찾아본 거지. 근데 지금의 어떤 뭐 정경심 판결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이게 패턴이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검찰의 표적 수사를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지적을 하는데 막상 자기들이 그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증거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본인들의 정치 활동의 명분을 삼고자 하는 거지 일종의 동료 지키기지 대한민국 어떤 사법 원리를 가장 무시하는 그런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이 사법부가 몇몇 일부의 어떤 정치 판결이 있었다고는 해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이렇게 공정하게 어떤 판단을 하는데도 사법부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이렇게 증거가 이렇게 분명할 때는 더더욱이나.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도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정말 너무 이게 손해라는 느낌이 드는 게 우리 국민들이 이 법원 시스템, 검찰 시스템, 그리고 전반적인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신뢰 이런 게 이 정부 들어서서 너무너무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정말 있으면 그건 고쳐야 되겠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이걸 믿지 못하게 되면 그 손해는 다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도 지금 예를 들면 검찰의 수사 관행 이거는 제가 봐도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재소자들 면담한 다음에 기록을 안 남겼다거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건 분명히 지적이 돼야 되고 개선이 돼야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한만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70여 회 정도를 불렀다 그래요. 근데 출정 기록은 10여 번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뭐 그렇게 조서를 작성한 거는 10여 번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출정 기록은 남아 있으니까 70회인지가 드러났겠죠. 이런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조서를 안 남기면 가서 뭘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법이죠.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근데 이런 거는 분명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뭐 박범계 장관이 합동 감찰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어떤 감찰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해보면 이게 수사 관행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지적이 돼야 되고 고쳐야 되는 부분 맞지만 네, 검찰 개혁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전반적인 판결을 인정하고 판결에 큰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이걸 계속 뒤집으려고 하는 거는 전반적인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아주 좀 바람직하지 않은 일종의 권력 남용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 헌법에 보더라도 이 사법권이라는 거는 이게 권력은 세 가지로 이렇게 분립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사법부 잘못됐다 하면서 정치권이 거기에 개입을 그렇죠. 해서 고치려고 들면은 사법의 공정성은 정치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파괴되면은 그 피해는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 힘이 없는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고요. 검찰개혁은 근데 지금 사실은 검찰개혁을 이 여권이 굉장히 많이 주장하는 바람에 사실 들으면 저 사람들이 뭔가 똑바른 일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국민 입장에서. 저는 검찰개혁이라고 뻥 좀 그만 쳤으면 좋겠어요.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검찰개혁의 문제점이 뭔데요? 지금 뭐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과거에 뭐 진경준 검사장, 김영준 검사 이런 사건 드러났을 때 보면은 일단 뭐 권력과의 유착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권한의 남용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권한이 크니까 남용하기가 쉬웠겠죠. 그러면은 권력과의 유착이면은 독립성을 확실히 보호해줘야 되는데 완전히 여기를 그냥 뭐 공수처 정도로 축소를 해버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이제 만든다고 그때 얘기 나왔었고 공수처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권력과의 어떤 분립을 시켜 독립을 보장해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어떤 효율성은 보장해주면서도 이거를 어떤 견제를 통해서 남용을 막도록 해줘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막 죽어 그냥 검수 완박을 해버린 다음에 다 일로 가져가 해버리면은 수사 제대로 못해. 이번에 LH 사건에서 보셨었잖아요. 뭐. 그렇죠. 보름 있다가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나마 또 이렇게 주소를 잘못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 뭐 피해는 전부 다 국민이 보는 거고 뭐 이게 약삭빠른 범죄자들만 빵빵 자기 돈 챙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 사법 시스템하고 권력과의 유착은 오히려 더 방치 내지 조장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쁜 놈을 때려잡아야 되는 수사의 역량은 훼손시키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국민의힘은 왜 검찰 개혁을 얘기를 안 해? 근데 관심이 없어요. 검찰. 아니 국민의힘은 검사랑 친해요? 여기는 개혁할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고. 제가 웃을 일이 아니고 저는 사실 지난번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김웅 의원 오셔서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말씀도 하고 그러셨지만 사실 우리 전변 말씀이 어느 정도 맞는 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걸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 같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통일이 안 돼서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정확하게 사실 지적해 주신 게 당이 충분히 이것을 그 숙고를 해서 이게 야당 아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작업을 되게 많이 했어야 되는데 어떤 대안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러 의원들께서 머릿속에 갖고는 있는데 그거를 충분히 국민들한테 알리지 못했던 그런 잘못은 제가 봐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세요. 예. 공보팀 바꾸세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잘릴 것 같아요. 자, 오늘 한명숙 사건에 관한 모해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그 주말 동안의 뉴스에 대해서 제가 이걸 직접 해설할 능력은 없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아서 우리 법조인 매우 발랄하지만 또 전문성이 굉장히 깊은 법조인을 모셔다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전 변호사님 광고하실 거 없어요? 요즘에 경사연에도 나오시고 그러시던데. 예, 안녕하세요. 유니숙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사실 경제사회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금요일마다 전지현의 픽앤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니숙TV 계속 사랑해 주시고요.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경제사회TV 채널 고정해 주세요. 아이고, 오늘 감사하고요. 자주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